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이건 좀 심했다 싶은 사건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 매너라는 게 일반적인 기준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걸 요즘 깊게 느끼고 있어요. 요즘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글을 보게 되면 참 별별 사람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요즘에 참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위 그 진상 손님들은 본인들이 진상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소리 지르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는 나름의 삶의 기준 안에서 움직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살아온 환경이 다 다를 테니까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참 그걸 많이 느끼게 되는데 며칠 전에도 그랬어요. 저는 일요일 저녁쯤에는 이제 휴일을 마무리하고 다음날 월요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보통은 좀 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요일 저녁 10시가 넘은 시간에 저한테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심지어는 그 화상으로 통화하는 거 그걸 신청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참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게 뭐 어때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사실 좀 불편하죠. 그렇게 늦은 시간에 연락이 오는 거는. 평일에 일반적인 근무 시간 내에 연락하는 건 얼마든지 좋습니다. 좋은 걸 떠나서 감사하죠. 하지만 쉬는 날, 그것도 저녁 10시가 넘은 시간에 자신의 이익을 채우고자 그런 연락을 한다는 건 매너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막상 그런 전화를 받게 되면 대단한 질문이 아닌 경우가 참 많아요. 이를테면 민박업하고 숙박업하고 뭐가 다르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땐 정말 해탈한 듯이 그냥 이래저래 전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은 때도 있고 가끔 신경이 예민해질 땐 다음에 통화를 하자고 하지만 솔직히 매너 없는 분들하고 웬만하면 이 연을 만들어 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 예의라는 기준, 그러니까 매너라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녁 늦은 시간에 전화를 해서 그래도 조금은 미안한 마음은 있는지 늦은 시간에 정말 죄송합니다. 불편한 상황인지는 알지만 너무 급해서 하나만 간단히 여쭙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역시도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매너가 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안 그런가요? 사실 이 기준이 참 애매모호해요. 얼마 전에 또 매너 없는 사람하고 통화를 하다가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한마디 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뜸 전화를 해서 저한테 컨설팅 문의를 해요. 하지만 제가 일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컨설팅을 해드릴 수가 없다라고 말하니까 그 다음에는 컨설팅 비용을 물어봅니다. 어차피 제가 시간이 안 돼서 컨설팅을 받지도 못할 뿐인데 컨설팅 비용이 또 너무 비싸다고 이야기를 해요. 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죠. 어차피 컨설팅을 해드릴 수도 없는데 그 비용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라고 말했더니 이번에는 건축하는 사람을 소개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벤치마킹하기 좋은 펜션 몇 곳만 또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요. 그 이후에도 이곳저곳을 소개를 해달라고 합니다. 마치 빚 받으러 온 사람처럼 명령조로 당당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듣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답을 해주기 싫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당신에게 뭔가를 해줘야 될 의무도 없는데 내가 그걸 왜 해줘야 되냐고 말했어요. 지금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도 내 시간으로 먹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까울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아니 그 정도는 좀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또 오히려 또 역정을 내요. 오히려 너무 당당하게 말하길래 제가 역으로 참 당황했었어요. 참 뭐 더 이상 뭘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상 손님들하고 싸울 생각을 하지 마세요. 어차피 모릅니다. 그냥 상대하지 않는 것이 아마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돼요. 얼마 전에 펜션을 운영하는 가까운 지인이 저한테 도움을 요청했었어요. 이 투숙객이 잘 지내고 돌아가서 남들이 다 볼 수 있는 블로그에다가 펜션에 대한 악평을 써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안 좋은 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너무 많이 적어놔서 이 펜션 사업자가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난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그 투숙객 입장에서도 뭔가 서운한 일이 있었으니까 안 좋은 글을 올리는 것일 텐데 그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그래도 도가 좀 지나쳤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펄펄 뛰는 이제 펜션 사장님한테는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진상 고객들을 직접 상대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가끔 제 일을 봐주는 변호사한테 연락을 해서 상담을 해보라고 전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소개해준 변호사 조언으로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됐어요. 이전 같으면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끙끙 앓다가 싸우기를 반복하고 결국 이겨도 상처만 남는 경우가 참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의뢰 입장인 사업자들도 조금은 강하게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비수기에 장사도 안 되는데 그런 진상 손님들로 인해서 스트레스까지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단호하고 깔끔하게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이전에 참 여러 사건을 겪어왔었어요. 이전에 제 글과 강의 등의 그 저작권에 관련된 문제였었는데 제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제 글을 사용했었던 회사들이 꽤 있었어요. 사실 당시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 스트레스도 참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는 제가 너무나도 단호하게 대처를 하니까 그런 일도 많이 없고 그리고 또 그런 일이 있어도 많이 무감각해졌습니다. 법적 도움과 조언을 줄 수 있는 변호사가 그래도 제 옆에 있으니까 스트레스의 일부를 잘라낸 것처럼 조금은 마음이 좀 여유를 찾은 것 같아요. 싸울 때는 감정적 소비를 하기보다는 냉정하게 싸우는 게 나중에 상처가 덜 남는 것 같아요. 법적 처리가 가장 빠르고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조만간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에 제 일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변호사의 연락처도 남겨놓을 테니까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한번 연락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도 제 유튜브를 구독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아무튼 진상들은 본인들이 진상인 줄 몰라요. 그들과 상식적으로 대화를 한번 나눠보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상대하지 않거나 가장 스트레스를 덜 받는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서 주절주절 별별 이야기를 다 했네요. 그래도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털어놓으니까 속은 후련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대단한 내용도 아니지만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는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